마켓코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를 순방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 연설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준비된 후보국이라며 2030 엑스포에 대한 부산 유치를 호소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최고의 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해 완벽하게 투자해왔다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그리고 시민, 정당, 세계 각지에서 750만 재외동포가 모두 한마음으로 부산 엑스포를 열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부산 엑스포를 통해서 문화 엑스포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모든 나라가 자신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 기술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박람회가 될 것이라면서 무려 110개 이상 회원국의 역대 최대 규모의 참가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함께 멘트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날 4차 경쟁 PT, 5차 경쟁 PT에서는 이후에 바로 투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으로 꼽혔는데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5대사는 이날 후보에서 빠지게 됐고요. 이날 4차 경쟁 PT는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그리고 이탈리아의 로마 3파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관련 종목들과 더불어서 지금 순방 일정 따라서 투자 전략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장마감 전부터 조금씩 나왔던 소식인데요. 현대자동차가 완성차 업체로서 축적해온 역량과 브랜드의 유산을 활용해 전동화 전환에 속도를 내고요. 2030년 전기차 200만 대를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 CEO 인베스터 데이가 다시 한번 열렸고요. 새로운 중장기 사업 전략과 재무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가 됐는데요. 현대차는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 전기차 판매 목표를 올해 33만 대에 이어서 2026년에는 94만 대, 2030년에는 200만 대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CEO 인베스터 데이보다 훨씬 더 상향 조정된 모습이고요. 앞서서 2020년 최초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선보이기도 했었는데 2025년에는 IMA와 2세대 전용 전기차 플랫폼을 도입하면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만약에 IMA가 도입된다면 차급에 상관이 없이 86개 공용 모듈 시스템 조합을 통해 차종을 개발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규모 경제가 발생을 하면서 원가 절감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관련 역량 강화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소재 수급부터 배터리 설계, 관리에 이르기까지 배터리 분야 전반의 가치 사슬도 구축하게 됩니다. 현대차는 향후 10년간 9조 5천억 원을 투입해서 배터리 성능을 올리고요. 차세대 배터리의 선행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까지 추진하게 되는데요. 배터리 전문 업체, 스타트업, 학계 등과 외부 협업도 꾸준하게 확대할 방침입니다. 네, 역시나 이와 관련된 소식으로는 현대차 그룹주들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보시는 대로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까지 함께 주가 흐름 묶어봤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에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오면서 엔비디아가 급등했던 이유 바로 AI 반도체 덕분이었는데요. 이 필수품으로 꼽히고 있는 HBM D램에 관심이 상당히 커지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차세대 HBM 제품의 상표권을 연달아 출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HBM 제품으로 추정되는 상표권 3개를 특허청에 출원을 했는데요. 지난 4월에 출원했던 스노우볼트는 이달 13일에 출원 공고가 됐고요. 지난달 추가로 출원했던 샤인볼트, 플레인볼트는 특허청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특별한 거절 사유가 없을 경우에 출원 공고된 이후에 제3자 이의 신청도 없으면 최종 등록을 결정되는데요. 이 3건의 상표는 모두 차세대 HBM 제품의 현재 명칭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해당 상표를 이 지정 상품을 고대역폭 D램이라고 명시하기도 했었는데요. 물론 바로 신제품을 내놓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미래에 쓸 상표를 미리 선점하기 때문에 HBM에 대한 라인업을 키우는 그런 의도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전체 D램과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본다면 1위지만 HBM으로 제품군을 좁히게 된다면 2위인 SK하이닉스에 조금 더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1위를 치고 나가는 데에는 차세대 제품을 먼저 양산해서 주도권을 쥐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이버가 인공지능 챗봇의 검색 서비스 이름을 큐로 잠정 확정했다는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이버는 이달 15일 특허청에 차세대 검색 챗봇 서비스 큐에 대한 상표 등록 출원을 마쳤는데요. 큐는 이 신호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 큐에서 의미를 따오게 됐고요. 네이버 생태계 원료를 사용자 입맛에 맞게 조리하는 큐레이션이나 호기심, 큐리오시티 같이 창의적인 검색 도우미라는 뜻도 함께 포함이 됐습니다. 이 큐는 자체 언어 모델인 하이퍼클로바를 검색에 특화한 오션을 중추로 하고요. 여기에 네이버가 20년간 축적했던 사용자의 검색 흐름 데이터를 함께 반영을 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베타 서비스가 시작되고요. 8월쯤에 큐가 정식으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아울러 이번에 네이버 클라우드는 최근 SK텔레콤의 인공지능 핵심 인력을 빼가는 행위를 중단하려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보낸 것으로도 추가적인 소식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네이버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렇게 빅테크 종목들 우리나라에서도 AI와 관련된 출시에 좀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2차례 인상됐던 전기요금이 이번 3분기에는 동결될 전망이 나오는데요. 한국전력이 오늘 오전 올해 3분기 전기요금과 관련된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번에는 인상이 아닌 동결로 가닥이 잡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으로는 3분기 인상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관계자의 멘트도 있고요. 앞서서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지난번에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부담을 고려했을 때 인상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3분기 전기요금 동결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한국전력의 역마진 해소가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45조 원대에 달하는 누적 적자를 해소해서 한전의 재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에 대한 추가 인상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하게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도 꾸준한 요금 인상에도 한국전력이 2분기까지는 적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오늘 3분기 전기 요금 결정, 지난 2분기에는 한 달도 넘게 뒤로 밀렸었는데 오늘은 그대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여름 시즌에 또 들어갔기 때문에 냉방비 부담에 대한 부분들, 이런 민심까지 좀 고려를 했을 때 동결이 유사하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전력에 대한 주가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한국전력의 적자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요금이 동결된다면 추가적으로 적자에 대한 압박을 조금 받을 수가 있겠죠. 오늘 유틸리티 섹터들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CJCGV가 5,7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기로 했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인 이번 유상증자는 채무 상환 자금 마련이 목적인데요. 모회사인 CJ 주식회사는 CJCGV 유상증자에 참여함과 동시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자회사인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지분을 현물 출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현물 출자 가액에 대한 회계법인의 평가액은 약 4,500억 원인데요. 유상증자와 함께 합했을 때 거의 1조 원 규모의 자본 확충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CJCGV의 경우에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거의 2년 동안 대규모 영업 손실을 기록했는데요. 이번에 자본 확충을 하게 되면서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 구조 혁신을 위한 포석이라는 풀이가 나옵니다. 지금 영화 상영 중심의 사업 구조를 혁신해서 체험형 라이프스타일 공간 사업자로 변모해 나가겠다고 목표를 세우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렇게 대규모 유상증자가 나오게 되면서 CJCGV 시간외에서 하한가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규장에서의 흐름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어제는 2% 정도 상승으로 마쳤었는데 CJCGV 오늘 악재를 만난 이후에 주가 흐름 변모 상황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6가지 소식들 오늘도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